자소서가 여러분 많이들 써보신 분들도 그렇고 안 써보신 분들도 그렇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이 한 장에 되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주변인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 사람들한테 듣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연애도 어때요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도 야, 나 이 사람 만나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얘는 이런데 저런데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 모두 다 에블바리 야 너 너무 좋은 사람 만난다 이래요? 아니죠. 나도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소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본인들이 좋대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래요. 그런데 나는 네가 키도 180이라서 좋고 나는 네가 몸무게도 몇 킬로 나가서 좋고 나는 네가 어디 살아서 좋고 난 네가 어떠해서 좋고 나는 네가 책임감도 있어 보이는데 따뜻해 보이는데 너는 이렇게 보여 라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런 부분들이 좋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책임감도 있고 나는 사랑스럽고 나는 열정적이고 나는 되게 생활력도 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좋아해줄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아니면 단 하나 나는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내가 채워나갈게. 채워나갔는데 나 이런 거 되게 잘한다? 너한테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랑 사귈래요? 어떤 사람? 1번, 2번. 2번? 1번? 자,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자소서 안에 담아내래요. 그래서 대학생 때 모습, 학창 시절, 성장 과정, 누군가의 가정 환경, 아들, 딸로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 동료로서는 어땠는지, 직장 생활에서의 함께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땠는지 이걸 하래요. 근데 여기서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다 담으려고 해요. 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가 되고 싶었지만 그냥 그저 그런 아무거나 답하는 식당이 되었다. 김밥 천국이 되었다. 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맛집은 한 가지 단일 음식 또는 두 가지만 팔아도 진짜 맛집이잖아요. 근데 김밥 천국은 어때요? 야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사람들이 뭘 많이 더 찾아요? 진짜 맛집을 더 찾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종합 선물 세트야. 나 이것저것 다 해. 김밥 천국이야 짬뽕이야 라고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그리고 기업은 그리고 우리 군은 책임감 있는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네. A라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게 특출난 사람이네. B라는 사람은 이런 모습도 되게 우리 군에 필요한 인재겠구나. 이런 따뜻함도 우리 군이 필요로 하지 라고 하는 걸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협동심, 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선물이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직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함께 협업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군이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제일 첫 번째 자기소개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 우리 여기에 자소서에는 없지만 자소서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면접에 가서도 자기소개 하라 그러잖아요. 자기소개 많이 나오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보통 열정. 이거 적을래. 이거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열정. 또 뭐 있어요? 끈기. 오케이 끈기. 그 다음에? 성실. 오케이 성실. 또?
의지. 또? 리더십. 오케이, 리더십. 리을도 잘한다. 리더십. 글씨 못생긴 주의입니다.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없죠? 왠지 알아요?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5가지 키워드가 다 나왔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 5가지 키워드를요, 자소서 한 줄에, 아니, 2~3마디에 다 담아버려요. 어떻게 담는 줄 아세요? 자, 보통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도 돼요. 다 말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되게 쉽거든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보통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지원한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언제나 어떤 맡은 일에 있어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항공준사관으로서도 언제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여러분, 뭐 여기 중간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성실하게 근무할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반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저는 군에서 근무함으로써 저의 항상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저는 열정적으로 근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할까요?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자소서 중요하지 않다. 또는 면접 자기소개 그냥 중요하지 않다.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보이면 된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첨삭을 받으면 보통 이런 키워드 A라는 분한테 그러니까 A라는 분한테 첨삭을 받죠? 그럼 요 순서대로예요. 근데 B라는 사람한테 받잖아요? 그럼 요 순서대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나는 분명 열정부터였는데 이분은 리더십을 강조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이 프로포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런 사람인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공준사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보통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모든 면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안 써져. 무엇을 하느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저는 강의를 해요. 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강의를 합니다. 중요한가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물어봐요? 야, 나 연애해. 나 누구누구랑 사겨.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득당,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걔가 뭐가 좋아? 그 집이 왜 좋아? 우리 회사가 왜 좋아? 내가 왜 좋아? 너 그거 왜 해? 너 강의 왜 해?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 너 근데 왜 항공준사관이야? 여러분, 나는 항공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중요해요? 다 똑같이 모였는데. 그러면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왜 하고 싶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사람도 되고 싶은 사람, 저 사람도 되고 싶은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y가 더 중요해요. 이거구나. 훨씬 좋아요. y가 더 좋았는데, y가 더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y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 무엇이 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으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 이 y가 다른 지원자랑 어때요? 차이점, 차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y의 차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달랐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 자, 이것도 W였어요. 안 보일 것 같아서.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따라서 근무를 하느냐. 똑같이 되고 싶은 사람은 똑같아요. 항공준사관이. 그런데 두 번째, Y 찾기예요. 그것을 왜 하고 싶어? 네, 돈 많이 벌라고. 나중에 민간항 공사 가려고. 뭐 이런 사람을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왜 하고 싶어?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했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 H 뭘까요, 그러면? How.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소서 쓸 때 기본 원칙.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 원칙? 세 가지? What, why, how to 들어보셨나요? 네. What, why, how to에 따라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랩 기법이라고도 스피치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프랩. 네, P 뭘까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What, why, how to랑 똑같은 의미예요. P 뭘까요? P. 어떤 뭐를 잡으래요. 딱 찝으래요. 네? 픽? 픽? 아닙니다. 포인트. 맞아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포인트를 잡았을 때, 자, R 뭘까요, 그러면? R. 똑같다 그랬잖아요. reason. 그 다음에 E 뭘까요, 그러면? E가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E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나 아니면 면접 스피치를 하실 때 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라는 경험치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과 예시를 들어야 될 때 네, 요 프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랬던 적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군에 근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 또 P는 뭘까요? 포인트. 똑같이 포인트인데 이건 how to와 연결되는 포인트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만드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고 키워드를 주저리 나열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여기 자소서 안에 키워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장 과정 하나에, 성장 환경 하나에 책임감, 성실, 약속을 잘 지키고 리더십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4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가 돼요. 거기서 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 일단 전체적인 건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 자,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 대표님 다음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빼주세요.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의 경우 이거 빼주세요. 네네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모든 가정환경, 성장 배경 이걸 쓰라고 하는데 이걸 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30대들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왜 우리는 G.O.D의 어머님께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대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지만 네 부유하진 않았지만 뭐 했지만 이렇게 자꾸자꾸 그러한 가정 환경을 네 써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유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지만 화목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여러분들을 면접 보시는 네, 면접관 분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들으셨나요? 나이대 어떻게 되는지 앞에 분. 40, 50대예요. 네, 40대, 50대. 맞아요? 맞아요? 40, 50대? 네, 면접 보시는 분들, 면접관 분들 연령대가 어때요, 여러분? 40, 50대.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어떤 세대예요? 이분들? 라떼 꼰대 맞아요? 네, 꼰대입니다. 라떼 꼰대 나이에요. 자, 이분들의 생각, 라떼 꼰대 생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면접관들의 많은 분들이 가정환경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뭐냐면 이 라떼 꼰대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라고? 좋은 세상, 편한 세상, 쟤네가 고생을 뭘 알아.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그쵸? 막 유학도 갔다 오고요. 저희 엄마 아빠 세대만 해도 뭐 베이비붐 해가지고요. 엄청 애들 많이 태어나고 물론 우리 세대는 취업난도 있고 우리도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 우린 어때요? 편한 세상. 편한 세상에 살고 있고 좋은 직업 가지고 싶어서 여기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부터 딱 뭐라고 써요?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대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대요. 이렇게 쓰면 그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진짜 만약에 본인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과 함께 네,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절대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자신이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준 내에서 뭔가를 해냈다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도대체 그 부유한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로또 1등 돼야 되나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가정 환경 쓰실 때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엄격한 어머니,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이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가정 환경이 부유했다고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 그리고 사업을 실패하셨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아버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마다 우리는 인생을 다 다르게 살았어요. 가정환경 다 달라요. 가정환경, 가족 다 달라요. 누나가 셋인데 누나들에게 언제나 명령을 듣는 네 물론 그렇게 명령을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많은 누나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어때요? 누나들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누나들이 많으면 되게 그랬어요. 사랑받을 것 같아. 막 누나들한테. 근데 사실은 현실은 뭐예요? 머슴이잖아. 그쵸? 그럼 누나들이 많았다라는 가정 환경에서 나는 자라왔다라고 하면은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살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보. 서로 양보해야 되고, 네,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에서 그런 것들 보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것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소개서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안에서 저도 집의 가장이에요.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무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잘해도 문제였어. 뭐 때문에? 가장이라서. 네, 제 동생은 치과 의사예요. 근데 지금에서야 괜찮지. 공부할 때 돈이 더럽게 많이 들어. 그죠? 더럽게 많이 들어. 그래서 가장이었는데 만약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자매, 우정, 자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에 나는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내가 한 살 한 살 경험해 오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길러져 온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족 안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막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막내 딸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부모님한테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었던 그래서 저는 군대보다 집이 더 엄격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것조차 못 해봤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엄격한 가정 환경이 그리고 규율과 가정 환경이 군 생활에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 환경은 어땠어요? 그래서 자소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1대1을 하면 이제 여자친구들은 간혹 하다 보면 막 본인 가정사 얘기 나오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우울하게 쓸 필요도 없고요. 너무 과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저희 대표님도 나중에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자소서를 쓰기 시작할 때는 자소서 컴퓨터 앞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시냐면은 이 키워드별로 소재 찾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 다른 여러분 요리사가 좋게 요리를 하려고 해도 기본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재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실지 명확해야 어떠한 글을 쓸지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떠한 자소서 내용을 풀어나갈지 어떤 것들을 내 강점으로 내세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소재 찾기예요. 사실은. 어떠한 키워드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때요? 무슨 소재를 해보고 싶어요? 가정 환경. 네. 예시 들린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제가 예전에 그냥 예시로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우고요. 피아노도 배우고요. 저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다 했어요. 그런 경험치들이 저는 제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제가 진짜 원했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환경이죠.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진짜로 아버지는 너무도 자상하시고 따뜻하고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학교 선생님이라서 되게 선생님처럼 엄격했대요. 근데 아버지의 따뜻함과 어머니의 엄격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지 않아서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좋대요. 아버지가 너무 좋고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그리고 어머니 같은 강인함은 자기가 타고났대요. 어머니가 되게 닮아서 성격적인 부분들을. 근데 이런 가정 환경에서 난 이런 따뜻함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본심인 우직함과 그리고 가정 환경에서 배운 따뜻함으로 저는 뭐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가정 환경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용돈을 끊었대요.
언제부터? 중학생 때부터. 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시기부터. 그럴 수 있죠. 이제 네 돈은 네가 벌어라. 네, 뭐 대학교 때부터 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돈은 네가 벌어라 해서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용돈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제관념을 심어주셨대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가치, 직업에 대한 소중함을 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해내는 것, 그다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본인이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대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정 환경에서 다를 때는 배울 수 없었지만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엄격했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었대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성장 배경,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장 과정에서도 여기 보면 중학교 시절, 성인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멘트가 뭔지 아세요? 나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성적은 그닥 좋지 않았지만 교우관계는 좋았어요. 운동은 열심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써요. 자, 누가 성적 좋으래요, 여기? 성적 기재 하나요, 중학교 때 합격? 성적은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필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왜 고백을 해요, 자, 갑자기. 그죠? 나 성적 좋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왜 나를 깎아내려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학교나 단체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성된, 발전된 나의 모습, 가치관 형성, 터닝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이대별로 이건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30대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솔직하게 30대 혹시 중반은 없구나. 네, 좋겠다. 후반은 당연히 없겠죠? 후반 있으세요? 다 초반이죠? 자, 나 30대인데 중학교 시절 솔직하게 잘 기억난다 하시는 분 어딨어요? 그쵸? 고등학교 시절 기억난다. 정확하게 잘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20대 분들, 20대 나머지 20대 분들이시죠? 중학교 시절 잘 기억나요? 잘 안 나시죠? 그쵸? 중학교 시절 어떻게 잘 기억이 나요? 너무도 어릴 때였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 성장 과정 이거 쓰실 때는 여러분 21, 2~3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장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20살까지는 명확하게 성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살 때의 이야기를 써도 그건 성장 과정인가요? 아닌가요? 성장 과정이에요. 네, 여기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이로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단계도 성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경험으로 내가 어떻게 한층 더 어른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발 더 세상을 알아갈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 성장 아닌가요?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성장기를 보여주라고 어려움 극복하고요. 발전된 나의 모습 제시하라 그러고 가치관 형성했던 거 말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의 성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된 하나의 인간으로서 세상한테 성장했는가의 모습도 보여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쓰라고 해놓는 거예요. 자소서 첨삭할 때. 근데 이러한 전제를 안 깔고 이 말만 들으면 학창 시절을 막 기억을 해내요. 네, 어려웠던 거, 뭐 했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 형성이나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됐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기 뭐 중학교 이후 학교 생활 3줄, 뭐 3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내용 많아요. 이거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하시지 마시고 요거에 따라서 그냥 써주세요. 프랩에 따라서 써주세요. 이거 세 줄 하다 보면 여러분 200자 훨씬 넘어가요. 훨씬 넘어가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마무리 마무리 말이 없거나 아니면 중간에 Y가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소재 찾기예요. 언제 시절을 얘기를 할 것이냐. 네, 중학교 보통은 이 소재 찾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창 시절 저는 밝고 뭐뭐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이 비록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고 축구를 잘하였으며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내가 기억하는 나의 학창 시절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여러분 이 성장 과정은 사실은 어떠한 포인트를 찝어서 어떠한 일이 이슈가 있었다면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것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아까 아르바이트 했었던 친구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의 이슈는 뭐예요? 성장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몇 가지 아르바이트. 이게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가정 환경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성장 과정에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각각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라서 그렇게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다른 여러분 진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시기 위해서는 진짜 동아리 활동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난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고 그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쓰셔도 좋아요. 그걸 쓰셔도 좋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이거 CA 이걸 뭐라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있잖아요. 동아리처럼 하는 거. 요 시간표에 요 CA라고 적혀있던 것만 기억이 나요. 네, 그걸 했었는데 아무 학교에 없던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학교 신문을 만드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꿈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힘들었지만 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학교장 승인까지 다 받았어.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첫 신문이 나왔었어요. 첫 신문이 나와서 제가 열심히 학교의 이모저모 소식들을 모아서 발간을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신문 아직까지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 학교에 동아리로 남아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뭔가 제 꿈을 위해서 이것도 다 달라요? How to 얘기해볼게요. How to 얘기할 때도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시도해가지고 성공해서 난 너무 기뻤어.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시도를 했는데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난 해낼 수 있었어. 협업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상관없어요. 마무리를 뭘로 하든. 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 축구를 좋아했어요. 운동을 좋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좋아했냐는 거죠. 남들처럼 비슷비슷하게 좋아했느냐. 네, 아니면 진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했느냐. 이것도 되게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 만드시려고 할 때 사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목표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 목표가 생겨가지고요.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3 때 처음으로 며칠 밤을 새면서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전에 나 공부 못했어요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니면 몇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봤어요. 인생에 처음 해보는 노력이었어요. 처음 해보는 노력이었는데 진짜 큰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학창 시절에 관해서 이야기가 묶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 시절 이야기도 여러분 학창 시절입니다. 그쵸? 그래서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학 시절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놀았어요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학 시절은 또 뭐예요? 묘미가 좀 놀아줘야지. 그죠?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개망나님처럼 노느냐 아니면 대학생답게 노느냐. 대학생답게 놀면 성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떻게 대학생답게 놀아요? 진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요. 나는 학교 축제, 네 이런 거 학생 회장, 뭐 아니면은 학교 축제 내가 리더가 돼서 이끌었어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잖아요. 대학생답게 논 거죠. 몇 날 며칠 밤 새면서 학교 뭐 식당 운영해봤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느꼈어요. 협업하는 가치를 느꼈어요.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진짜 막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것들 대학생 때 이런 서바이벌 하는 거 나 너무 좋아했어요. 매주 모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녔어요. 네. 이런 것들. 공부 열심히 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 누릴 수 있는 거?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학창 시절. 이런 것들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이런 거 써도 되는, 뭐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네. 상관없어요. 봉사활동. 근데 뭐가 중요하다? 학점 얻기 위해서 봉사활동했나요? 왜? 봉사활동이 세상에 수많은 가지가 있어요. 질문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저는 그냥 봉사활동은 상관이 없어요. 응. 근데 저도 봉사활동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봉사활동을 해요. 근데 저는 어디에 하냐면요. 첫 번째, 유기견. 네, 유기견 관련된 곳에 봉사활동을 갑니다. 두 번째, 네, 노인분들. 네, 관련된 곳에 봉사활동을 갑니다. 근데 첫 번째, 유기견 관련된 곳이라면 저희 집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반려견들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저는 생명의 소중함, 네,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지키고자 하는 것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소중함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칼과 총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고자 함이잖아요.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거죠.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작은 생명들이 아파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희 집은 아직까지도 막 저희 엄마랑 다 같이 앉아갖고 울어요. 그런 걸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반려견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유기동물 있는 곳에 봉사활동을 갑니다. 네. 갔다 오면은 그 생명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제가 함께 하고 왔잖아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돼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경기도 쪽에 살게 된다면 꼭 한 아이를 유기견을 입양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네, 생명 존중 키워드 갖고 올 수 있나요? 네, 그거예요. 자, 저는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때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좀 힘들어요. 어르신분들이 가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봉사활동이라도 이건 두 개가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봉사활동, 아이고 착하네,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해요. 나 착한 일 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거면 봉사활동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봉사활동을 왜 하느냐? 어떠한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이 시설에 봉사활동하는 이유는 이거야. 이러한 모습들 때문이야. 나에게 이러한 면모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저는 어릴 때 살아계셨었어요. 그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인생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구나, 네, 라는 것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성장과정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사람은 다 죽는 거구나. 그럼 다시 못 보는 거구나.
내 부모님도 그럴 거고 우리 할머니도 그럴 거고 다 그렇겠구나. 나 저 사람들한테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세상에서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있는 데 가는 게 좋았었어요.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다 달라요. 이렇게. 네. 그건 Y 찾기.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던 소재 찾기.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성장 배경이나 환경이 어떤 면접에 있어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점 요인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여러분 하나하나 점수화 시키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은 요즘 AI 면접 얘기 많이 하죠? 키워드로 걸러내요. 근데 어떤 키워드로 걸러내느냐? 너무 많이 써서 식상한 키워드 걸러내요. 그리고 한 문장 이거에 카테고리에 너무 많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도 걸러내요. 진정성이 없고 뭐예요 이거? 첨삭받았고 뭐 아니면 어디서 베꼈었다 이거예요. 자기 이야기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 우리 항공준사관 면접은 이 컴퓨터가 걸러낼 수준의 면접자들이 지원자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감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봤을 때 여러분 읽고 싶지 않다, 관심이 없다 이것 자체가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내용 자체를 쓰면 안 읽어요. 여러분 같으면 읽고 싶으세요? 안 읽고 싶으실걸요? 그죠? 안 그래도 똑같은 내용이 어려서부터 우리 집 가난하고 나는 공부를 잘 못했다는 자소서가 천지인데 그러니까 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소서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장 배경이 좀 특이해요.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네. 중국인들도 많이 만났고 네. 거기 있는 세터민들도 보고 심지어는 탈북한 북한 사람들도 봤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군 면접에 있어서 감점 요인으로 그게 왜 감점이에요? 될 게 없겠죠. 여러분 해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쵸? 제 주변에도 네, 막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애들도 있고요. 중국 살다 온 애들도 많이 있고요. 중국 살다가 한국 들어왔다가 유럽 나가서 살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외 경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지금 중국 세터민 만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싱가포르에 오래 살았대요. 싱가포르에 오래 살았으면 어떤 사람들 많이 만나요? 싱가포르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로 옆 동네가 어디예요? 싱가포르 자체가 세 가지 그 인종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양한 인종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서는요? 또 마찬가지예요. 절대 특이한 게 아니고 거기 지형적인 환경이 그랬어요. 단 그러한 세터민이나 북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들이 어땠냐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건 그냥 꼬리 질문을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해외 경험으로 봐야지 그거를 내가 특이하고 감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요소로는 절대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는. 네, 주변에 심지어 더 많을걸요? 제 또래보다 여러분들이. 그쵸? 네,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소재를 저는 소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문제죠. 그쵸? 또 질문이 네. 저희 지금 항목이 4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네. 키워드를 잡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하셨는데 이 4가지 항목이 다 약간 이어지듯이 아니요. 따로따로요. 네. 이어지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네.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네,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어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2가지 정도가 약간의 비슷한 뉘앙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색깔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내용들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아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그 군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원 동기, 비전, 포부 여기서 군 관련 이야기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색깔을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환경, 성장 환경, 성장 과정 이 2가지 있죠. 이 2가지에서는 여러분 사실은 군에 관한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두 가지는요, 철저하게 나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밑에 두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인 항공주사관에 관해서 이야기들, 그리고 좀 맞춰서 네, 그러한 부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저는 PT가 이거 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다 했죠? 네. 뭐 마인드맵 마인드맵 이거 키워드 찾기 힘드실 때, 소재 찾기 힘드실 때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재 찾기 하실 때 좀 쉬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고등학교 때 뭐 특별활동을 했었는가, 성공적인 학교 숙제, 뭐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재를 찾으실 때 참고하실 만한 것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뭐 총무 및 뭐 이런 거 총무를 했었다, 뭐 자전거 투어를 해봤다, 인턴 활동을 했다, 자격증을 10개 취득했다, 체육 지도사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 대학 시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해놓은 건데, 이미 말로 다 했어요. 말로 다 했고,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키워드 찾을 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 보이시죠? 요거 적은 것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자아 표현이랑 지원 동기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저 질문 없으신가요? 응, 이거 하고 나서 또 개별적으로도 여쭤는 볼 거예요. 자, 자아 표현이나 지원 동기 이야기를 할 때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가정 및 성장 환경, 성장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과가 국가 간, 안보 간, 좌우명, 가치관 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연계해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 표현이라는 것, 네,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존감 들어보셨나요? 그쵸? 자존감으로 연계할 수도 있나요? 있죠. 네,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네, 그리고 군 복무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네, 라고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군 복무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도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도 다 다르셨을 거 아니에요. 군 복무한 지역, 환경, 네, 이런 것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냥 나 군 복무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이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속했던 환경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 나는 이러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한 안보로 뭐 근무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본인 이야기, 본인 소재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환경이 다 다르고 다 근무했던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자소서에 보이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얘기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평도 그거를 보면서 막 충격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그랬나요? 네?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응?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평도가 한 3분 나온다 치면요, 면접관들은 연평도를 몇 분에서 경험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연평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중에 쓰셨다 하시는 분, 자소서나 아니면은 면접 답변 중에 손 안 들겠죠? 안 썼다 하시는 분.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제발 좀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4년째 보고 싶진 않아요. 네, 연평도역이 그렇게 많이 써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국가에 대한 어쩌고저쩌고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면접관이 보기에 절대적으로 지겨워요.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이 군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생각들, 네, 그런 가치관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 근무했던 곳들의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다르고, 몇 년 있었느냐, 얼마 동안 복무를 했느냐, 이것도 달라요. 심지어 다른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복무를 했느냐, 이것도 다 다르죠. 그러면 또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군복무를 하신 분들과 처음부터 군복무를 하신 분들과 같나요? 달라요. 특히나 처음부터 군복무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앞에 던져진 거예요.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사실은 세상 앞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이라는 곳이 나에게 준 게 뭐예요, 사실은? 오히려 군이 안정을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가치,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안전했을 때 안정이 올 수 있죠. 그쵸? 군이 나한테 안정을 줬잖아요. 누군가 안전하게 지킬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키워드를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소재거리를 찾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여쭤보면 뭐 얼마 동안 군복무를 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아니면 그 전에 면접 코칭을 할 때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군복무를 하면서 뭐 상사와의 뭐 불화도 있을 수 있죠. 상급자의 불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부하,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 지휘를 하면서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아니면 그때 같이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느꼈던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군복무 하시면서 조금 누군가 좀 이렇게 누가 오는 자리에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높은 막 대통령이 오는 자리나 이런 것들 그럴 때 막 안보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 와 그때 되게 자긍심을 느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다 다르죠. 경험치가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오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키워드 나열이 아니라 안보관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연계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자아 표현 같은 경우는 군 복무 시절 얘기해 주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네, 그래서 군 복무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오시되 각자의 다른 이야기를 갖고 오셔야 된다. 네, 연평도 갖고 오면 큰일 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얘기하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먹게요. 여러분, 지원 동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반 병사 월급 드릴게요. 군 다시 지원하실래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항공준사관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 때문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뭐니 해도 인생은 돈 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돈. 2번.
또 뭐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안정성? 네? 안정성? 안정. 맞아요. 3번. 또 뭐 때문에 지원해요? 전문성? 전문성. 좋아요. 4번. 또 뭐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원한다. 뭐라 그래? 그쵸. 솔직합니다. 5번. 또 뭐 때문에 지원해요? 재밌을 것 같아. 흥미. 아주 중요해. 그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6번. 또 뭐 있어요? 뭐 때문에 지원해요? 명예? 네? 명예? 어치 명예. 그쵸. 또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 지원할까요? 그 친구 왜 지원해요?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는 내용은 뭐예요? 이거 써요? 하나라도? 뭐 써요? 지원 동기 쓸 때. 군, 안보, 국가를 지키고. 솔직히 국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예 줄게요. 명예 주고요. 전문성 줄게요. 흥미 줄게요. 안정 줄게요. 다 주고요. 여러분, 그냥 일반 병사 월급 받으세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누가 가요? 그죠?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돈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그냥 키워드를 바꿔버릴게요. 성과. 맞는 말이에요? 자, 직업에 대한 가치예요. 단순히 여러분 지원 동기 이야기 하실 때 군 지원 동기 맞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군에 지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지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공 준사관이에요. 이거 왜 하고 싶은 거예요? 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원 동기 쓰신 분, 지금 지원 동기 써왔다. 자, 지원 동기 한 번만 첫 줄만 한번 읽어주세요. 두 분 다. 지금 읽으면 돼요? 네. 어렸을 적 하늘을 가로지르는 독수리를 보며 언젠가는 나도 두려움을 떨치고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자, 독수리를 보면서 그러면 민간항공사 가셔서 파일럿 되시면 되잖아요. 왜 군인 하고 싶어요? 공수훈련을 할 때 회전익 항공기를 보며 어릴 적 독수리를 봤을 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사관을 그래서 기본급 드릴게요. 아니 안 할 거잖아요. 그쵸? 네. 자, 하늘에 진짜 맞죠? 하늘을. 근데 저도 이 자소서도 지겨워 죽겠어요. 이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것도 훈련하다가 또 날아가는 걸 봤대. 그쵸? 훈련하다가 날아가는 걸 보고요. 정비할 때 날아가는 걸 봤대요. 다른 거 하다가 또 날아갔대요. 비행기를 금지시키던지 해야지, 그죠? 네, 날아가면 꿈이 돼요? 꿈이 돼요? 아니죠. 자, 옆에 친구는 뭐라고 썼어요? 저 컴퓨터에 있어. 네? 컴퓨터에 있어. 다른 친구. 지원 동기 써오신 분. 네. 나라를 지키고픈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와이고, 군인이다. 군대 지원했다. 박수! 군사관 아니다. 군대 지원했잖아요. 재입대. 가자.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진짜 쓰셔야 될 건 준사관이 왜 되고 싶어야? 이거예요. 군대 왜 가고 싶어? 라고 쓰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항공준사관이 첫째고요. 그 항공준사관의 직무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항공준사관 지원 동기다. 이걸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하셔서 자, 이 성과, 안정, 전문성, 워라밸, 흥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것에 관해서 나열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항공준사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명예에 대한 키워드 꺼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리고 항공준사관이라는 직무를 하면서 세상 어디에 만약에 직업을 이미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항공준사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명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성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를 얹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면 네, 나는 정말 이런 소중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항공준사관에 지원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 군복무 계속하고 싶어.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은 이유는 군에서 계속 월급 받는 사람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을 하고 싶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가치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세상에 나가봤더니 난 군이 너무 잘 맞아.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잘 맞고 그리고 나는 계급제 생활이 계급 사회가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자유분방하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계급이라고 하는 요새 그 MBTI 많이 하잖아. 그죠? IS 막 이런 거 들어가는 친구들, IN 뭐 T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뭐예요? 정해주는 삶 좋아해요. 네. 저는 막 ENFP거든요. 활동해야 돼요, 막. 나를 얽매이면 너무 싫어.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계획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군대 체계나 이런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적합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본인 이야기. 본인 이야기.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 진짜 명예. 이거 하나. 이게 너무 좋아. 저는 진짜 그래서 뭔가 이 직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을 지킨다. 저는 위험도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명예로운 일이었다면 제가 이전에 군복무를 하면서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먼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군인 친구로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도 제가 최고의 직업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여러분 막 근면우대 이런 것들 막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은 군도 사실은 여러분 변화를 많이 겪으려고 해요. 또 하나의 인재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모든 기업 그리고 모든 나라의 곳곳에서 다 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예요? 창의, 혁신, 도전, 4차 산업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군도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이야기를 하실 때 진짜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직무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전을 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 발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기계 다루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저는 항공준사관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항공준사관으로서도 역량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비행이라는 이 항공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앞서 나갈 생각이에요. 앞서 나가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우리 군도 발전, 저도 발전 이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저 지원했어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재 찾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키워드 나열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이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자소서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Y 찾기라고 얘기를 해요. Y 찾기가 끝나면 자소서는 그냥 써져요. 근데 이걸 찾는 게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고 자, 지원 동기 이야기할 때 이번엔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늘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네. 그 다음에 같이 근무했던 항공준사가 있었는데, 네, 멋있어 보여서.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되게 본받고 싶어서. 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와, 멋있다, 이러면서, 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래, 나도 그 직업 한번 해볼게? 이만큼 가벼운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사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진짜 본인의 이유를 좀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아도 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이렇게 종이로만 받으면 힘드냐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 이 글의 맥락을 이제는 좀 아시겠죠? 정확한 이유를 뭘 의미하는 것인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적 가치와 군의 가치를 결합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인으로서의 가치와 직업적 가치. 단순히 또 한 번 얘기할게요. 40, 50대 꼰대들이에요. 40, 50대 꼰대들이고 너무도 많은 면접을 봐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적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저는 군복무가 잘 어울립니다. 군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의 색깔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은 본인을 보여주러 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자소서가 가장 힘든 이유 첫 번째, 자소서를 딱 펼치려서 노트북 앞에 앉는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검색을 한다. 자소서 성장 배경 검색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문장과 비슷하게 쓴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첨삭을 받는다. 그 첨삭 누구한테 받는다? 나처럼 똑같이 컴퓨터 켜가지고 네 이렇게 검색했었던 선배한테 네 첨삭을 받는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워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저희가 언제 또 뵐지 날짜를 서로 스케줄 조율도 해야 되고 합격자 발표도 나야 되고 이래서 언제가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잡아 오셔도 같이 쓰는데 문장 쓰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키워드만 잡아 오셔도 제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와다이먼트 만들어 드리기도 해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불러드리거든요. 불러드리면 녹음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음한 거 가지고 그냥 써오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장 구조나 단어나 이런 것들 조금 매끄럽게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생각을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비전과 포부. 네. 비전과 포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되게 거창해요. 거창해요. 진짜 거창해요. 그래서 뭐냐면요. 왜 비전과 포부가 지금 여러분 입사하신 분들이잖아요. 입사하신 분들한테 비전과 포부를 묻는데요.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이 비전과 포부에는. 뭐예요? 항공준사관으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거예요. 네.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근무를 열심히 하겠대요. 네, 그런 사람 여러분 믿음 가나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10년 지나면 다 민간항공사 간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처음 들어와가지고 적응 못하고 나가고 이러잖아요. 진짜 이 기업에서, 진짜 군에서 원하는 비전과 포부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다, 동료다 라고 하면 어떤 비전, 어떤 포부를 원하실 것 같아요? 입사하자마자 퇴사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네, 진짜 여러분들이 신입으로서 써주셔야 될 비전과 포부를 써주세요. 나 입사하면 나 항공준사관 들어가서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적응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이만큼 뭐 단기적으로는 숙련을 시킬 거예요. 그게 내 목표예요. 비전과 포부는 여러분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그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해내는 사람이냐, 이것도 되게 달라지는,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비전과 포부는 내가 앞으로 제가 항공준사관으로서 다시 이제 군에 복무를 하게 된다면 복무 후 얼마 동안은 이런 부분에 적응할 것이고 얼마 안에 저는 이렇게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복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5년, 3년, 10년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같은 항공준사관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을 같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군의 조직에 적응하는 것을, 조직 적응력, 이게 비전과 포부일 수 있나요, 없나요? 조직 적응력, 적극성, 이게, 그리고 인재 부합 여부. 저는 입사해서도 제가 정말 잘 뽑으셨다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항공준사관에 더욱더 걸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저를 끊임없이 갈고 닦겠습니다. 이게 비전과 포부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너무 먼 이야기로 비전과 포부를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입사하는 사람이 퇴사하는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소서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가장 좋다. 혹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신가요? 있나요? 아마 따로 별도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지. 그쵸. 네. 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물어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잡히고 이럴 거잖아.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러셨어요? 누르려고?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